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학기 초라서 그런지 제가 진로와 관련한 책에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맡은 친구들이 과학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공계 쪽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대에 다니는 학생들이 직접 쓴 책인데요. 바로 공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타고나기를 뼛속까지 문과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만일 다음 생이 있어서 제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공과 공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문과 쪽 공부를 폄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좀 가끔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공과 공부를 좀 하면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결과물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지은 서울공대에 다니는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다. 공대에 다니는 친구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공대의 이미지는 대학 때 건물부터 남달랐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었던 사범대학이나 인문대학 쪽은 마치 19세기 후반에 지어진 것 같은 허름한 건물에 있었는데요. 공대는 산꼭대기에 성과 같았어요. 최신식 건물이 탑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요. 건물 자체도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공대 건물을 슈퍼 301동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사실 저희 문과 공부는 책을 좀 읽을 줄 알면 열심히 읽으면 무슨 말을 하는구나 라고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공대 공부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다 무슨 외국어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대단한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공대의 숨겨진 이야기가 이 책에 여러 가지로 재미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공대에 가기 전에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서울공대 학생들의 수기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공대에 입학한 후의 진로 그리고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목차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대에 오기 전에 공부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벨탑의 벽돌 쌓기, 롤보다 공부가 재미있는 이유, 공부하기 전에 방법부터 찾자, 의의 공부에서 벗어나기. 저는 이 제목에서 의의 공부에서 벗어나기 이 부분 굉장히 공감했고요. 갑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평상시 제 생각과 좀 맞아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공대생의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가서는 어떤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매력. 혼자서 공부해왔던 친구들이 공대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협업을 깨달아가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코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창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던 제자가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하다가 지금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대에 다니는 친구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공과 관련한 고민들도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꿈이 자주 바뀌어서 고민인가요? 요거는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이 해주는 말이라서 더 학생들에게 깊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최선은 언제나 바뀔 수 있다. 공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에게는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그리고 어떤 분야를 좀 더 하면 좋다. 학교에 가기 전에 이런 준비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친절한 선배들의 이야기처럼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공과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과목들이 구체적으로 있는지가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연히 이공계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 속에 어떤 분야가 있는지가 궁금한 친구들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읽어보면서 공과대학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구나.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이러한 공부를 하고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책이 쭉 진행되면서 중간중간에 서울공대생에게 궁금한 점들 이런 것들이 또 흥미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공부하다 힘들 때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면 좋을까요? 고등학교 때 물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든가요? 공대에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공대는 학교 생활이 힘들기로 악명 높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공대에는 조별 과제나 발표 수업이 많나요? 서울 공대생들은 어떤 꿈을 갖고 공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질문들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이 들어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책을 읽으면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친구들이 서울공대 다니는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부의 소질을 크게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타고난 소질을 비교하는 생각만 계속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건 어렵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위치가 어떤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안에서 나의 역량을 최대한 발현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공계를 가고 싶을 때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이 좋은 대학 가면 좋지만 세상에 그런 대학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이 친구들의 공부 방법을 내가 조금 더 흡수한다라는 정도로 생각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공계에 진학한다는 게 대학에 간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 진로가 완성되는 건 아니죠.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그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대학에 막상 딱 입학을 하거나 내가 꿈꿔왔던 직장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와, 내가 이런 공부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나? 내가 이런 일 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공부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울공대에 입학한 친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꿈꿔왔던 대학에 입학했지만 여기서 하는 공부가 정말 내 적성에 맞는지, 그리고 이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내용들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은 사실상 끝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섰는지, 그리고 자신의 공부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지게 되는지를 읽어보는 자체가 참 즐겁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꿈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결정했다고 그게 다 끝난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나의 꿈을, 나의 진로를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모습들을 이 책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공계에 진학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리고 이공계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세상을 바꾸는 어떠한 기술을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 속에 나의 힘을 하나 보태보고 싶다, 이런 꿈을 모두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꿈은 좀 커도 괜찮고요, 소박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꿈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가는 것 자체가 진로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공계 쪽 진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생이나 부모님들께서 보시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공계 쪽에 관심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런 책을 읽어보면서 이런 분야도 있구나, 이런 거는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책을 읽어보시는 거는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함께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꿈을 꾸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